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신청하셨는데 탈락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릴 겁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먼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인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즉 탈락하거나 중단되는 사유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 그리고 자격 유지 조건 미달입니다. 첫 번째,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가면 탈락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1. 소득평가액. 이건 여러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배당 등 공적이전 소득, 국민연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특히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이 많다고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게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 토지 같은 일반 재산과 예금,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겁니다. 이때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주고 빚이 있다면 부채도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고액의 회원권 같은 재산은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소득인정액이 초과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경우, 예를 들어 살고 계시던 집을 팔고 그 돈을 예금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부동산이 금융재산으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식적인 가치가 오르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공시가격 5천만원 상승 시 소득인정액이 16만 6천원 증가합니다. 금융소득이 증가한 경우,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예적금 이자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여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이자 소득 4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를 넘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자녀와의 금전 거래나 공동명의.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로 큰돈을 이체했거나 자녀와 공동명의로 된 고가 부동산이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적용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자녀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려다가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유지 조건 미달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외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직영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영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나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몇몇 특례를 제외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해외 장기 체류. 만약 해외에 60일 이상 장기 체류하시거나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어르신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적게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액은 최대 34만 2,510원이지만 모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은 주로 소득인정액 수준이나 가구 구성, 다른 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1.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두 분의 연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이건 노후에 부부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영국,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유사한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월 51만 원 이상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액 기준들은 오랫동안 정책적 논의가 되어 오다가 202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실질적인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 및 지속적인 관심. 기초연금 관련 법규 및 선정 기준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웹사이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변동 즉시 신고.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 금융 자산 증가, 공시가격 변동 등은 소득 인정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신중 접근. 자녀와의 명의대여, 임대차 계약 등은 부모의 소득 인정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급 자격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정적 도움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적극 활용. 복잡한 소득재산 산정 방식이나 특례 조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번 없이 1355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해외 체류 계획 시 사전 확인.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 그리고 자격 유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전에 기초연금을 받으셨다가 중단되셨거나 새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이 애매하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